와, 여러분 가격 보이시나요? 지금 4월 말인데 현금으로 지불하시려면 현금 원하시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기름값이 올라도 이렇게 오를 수가 없어요, 진짜. 없음 단추를 눌러주십시오. 내 차가 지금 가솔린인데 기간을 입력해 주세요. 영수증 출력을 잠시만요. 신용카드의 노란색 ICCB 제 차가 지금 가솔린인데 신용카드로 노란색 노즐을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풀로 채워도 한 8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반 채워도 8만 원은 그냥 넘어버린 것 같아요. 제 현실적인 목표가 이제 포르쉐 카이엔이었는데 지금 휘발유에도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제가 뭔 고급유를 넣어서 뭔 카이엔을 타겠습니까? 최근에 주차장에 어떤 분이 제 드림카 우르스 뽑으셨던데 진짜 와, 성공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대단한 분들 많아요. 뭐 어쨌든 요새 이렇게 기름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제 다음 차로는 진짜 전기차 사고 싶거든요. 근데 진짜 올해 저희가 만들고 있는 앱 지금 소우주 성공만 하면 바로 지금 포르쉐 타이칸 터보 계약하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은 당장은 이제 타이칸 사기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사랑하는 32대9 와이드 모니터랑 우리 RTX 3080 Ti랑 포르자 호라이즌 그 타이칸 타면서 대리만족하고 있어요. 아우 기름 아까워. 요새 제 작은 취미 중에 하나가 포르쉐 들어가가지고요, 나만의 포르쉐라는 게 있어요. 그거 맞추면서 또 포란페 카페 들어가서 눈팅하는 건데, 이게 타이칸이 물론 너무 비싸가지고 당연 못 사지만 고민인 게, 분명히 2030년쯤에는 내연기관 거의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지금부터 한 10년 뒤에는 전기차만 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연기관 자동차를 즐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기차가 내연기관 대비 주행거리도 짜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제가 성격이 진짜 급하거든요. 말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성격에 휴게소에서 전기차 충전시켜 놓고 한 30분은 못 있을 것 같아. 이제 사실 어디 가든지 전기차 충전할 곳은 진짜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혁신을 하려면 첫 번째 포르쉐 같은 감성과 디자인이 있어야 될 거고, 두 번째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해서 이제 배터리의 혁신을 주행거리를 통해서 이제 늘려야 될 거고, 세 번째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스마트폰 발전사 딱 보시면요, 배터리 이거 늘리는 거는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혁신적으로 늘어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거 충전 시간만큼은요 진짜 체감이 확 되죠. 제가 한 10년쯤 전에 아마 갤럭시 S3를 썼을 거예요. 그때 갤럭시 S3를 쓸 때는 충전 속도가 지금처럼 빠르진 않았거든요. 요즘에는 싣고 나오기 전에 충전시켜 놓으면 풀 차징은 아니더라도 쓸만해지죠. 전기차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전기차 배터리 같은 거 아시고 싶은 분들, 더 자세히 아시고 싶은 분들은 제 책인데 한번 사보세요. 한번 괜찮습니다. 아무튼 제 책인데 작년 12월인가 나왔을 거예요. 꽤 잘 팔렸고 꽤 인기도 많았는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썼지만 아무튼 뭐 그러던 중에 어쨌든 간에 최근에 우리나라 IBS에서 재미있는 연구가 발표됐어요. 세계 물리학 톱 저널인 피지컬 리뷰레터스에 발표한 퀀텀 차징, 한국어로 양자 충전을 이용하면 충전하는데 10시간 걸리는 전기차도 3분 만에 충전시켜버릴 수 있대요. 사실 뭐 그놈의 양자 붙여가지고 마케팅하는 곳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거 의심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여기 피지컬 리뷰레터스가 저널 중에서 물리학계 저널 톱 오브 톱이라서요, 그런 사기꾼들 있잖아요, 다 걸러지고요. 무엇보다 이 연구는 에디터의 추천으로 선정되었어요. 또 IBS는요, 네이처에서 평가한 우리나라 연구기관 중 정부기관으로서는 1등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연구기관 및 대학 중에서는 5위죠. 믿을만한 기관이니까 의심은 살짝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주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전기차 배터리는요, 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데요, 아우디 이트론의 배터리를 잘 보셔도 셀들이 모여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셀은 우리가 일반적인 배터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듈은 셀을 여러 개 묶어놓은 거고요. 팩은 셀이라던가 모듈을 여러 개 모은 것을 말합니다. 보통 스마트폰에는 이게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셀이 하나가 딱 들어가요.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고출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이 셀들 내부에서 이온과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충전되고 또 방전되는데요, 통상적인 전기차의 배터리의 셀이 한 200개가 들어간다고 치면 양자 충전을 이용하면요 200배 더 빠르게 충전이 가능해요. 이 말인즉슨
10시간이 걸릴 충전이 단 3분 만에 끝난다는 거고, 슈퍼차징의 경우에는 30분이 걸릴 일을 단 몇 초 만에 충전시켜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연구 결과를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현재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전기차를 풀 충전하는데 10시간가량이 소요가 되고, 슈퍼차저를 이용하면 20분에서 40분이 소요가 됩니다. 시간은 곧 돈이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낭비를 하고 있고 또 불편을 초래하는 꼴이죠. IBS 연구진은 양자 역학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연구진은 양자 기술을 배터리 충전에 접목시켰어요. 무슨 말이냐? 사실 뭐 컨셉 자체는 2012년에 로버트 알레츠키 교수가 제안한 양자 배터리에서 나온 것인데, 양자 배터리는요, 양자 역학의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을 이용한 건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일반적인 배터리는 셀의 개수와 충전 속도가 리니어하게 비례합니다. 근데 이 전통적인 방식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하나의 셀이 다른 하나의 셀과 독립적으로 충전이 됩니다. 즉 얘랑 얘는 다른 놈이에요. 그런데 양자 얽힘이 뭔가요? 제가 이거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그걸 보시면 되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아무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위를 보는 그 순간 다른 얘는 밑을 봅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전통적인 배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속도의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배터리는 충전 속도가 셀의 개수랑 선형으로 비례를 하는데,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비례를 하는데요, 양자 배터리는 충전 속도가 셀의 개수의 제곱에 비례를 하거든요. 물론 아직 이거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에요. 이 연구는 그 이론적인 모델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논문을 약간 보여드리면요, 저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수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뭐 되기만 하면 초대박 기술이죠. 뭐 슈퍼차저 이용해서 30분 걸릴 게 몇 초 만에 끝난 건데,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핸드폰 충전을 비롯해서 온갖 충전에 사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현재로서 핸드폰 충전도 뭐 1시간 가까이 걸리는 마당에 뭐 전기차 충전을 초고속으로 몇 초 만에 하려면요, 제가 이제 만약에 타이칸 터보를 산다면 그 타이칸 터보를 폐차를 하고도 한 20에서 30년 뒤쯤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연구마다 다른데 보통 상용화가 되려면요, 논문이 나오고 빨라도 10년, 통상 한 반세기 이상은 넉넉하게 잡아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1924년에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이라는 걸 예견했는데 거의 70년이 지난 1995년에 돼서야 에릭 코넬이 사이언스에 그가 관찰했다고 논문을 내므로써 최초로 또 실험실에 구현을 했고요. 요걸로 200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이 연구도 당연히 상용화 근처도 못 가고 실패할 수도 있고요, 한 20에서 50년 뒤에 배터리 혁신을 부른 연구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기초과학 연구는 원래 그런 거예요. 제가 높아심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정치적인 일도 싹 없애고요. 왜냐면 대선도 끝났잖아요. 예전에 제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인상 깊어서 단순히 이 메시지를,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님의 말로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안랩 지분 절반을 기부를 해서 동그라미 재단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네. 그 키스트 쪽에 네. SMR 그 개념 설계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지원하고 있고, 네. 유니스트 같은 데서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연구 지원하고 있고, 네. 서울의대 항생제 내성 세균에 대한 연구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개는 네. 본인들이 그래요. 이거 성공 확률이 10%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지원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그 성공 확률이 10%가 안 되는 거를 알기 때문에 국가 연구비 신청을 못 해요. 맞습니다. 실패하면 자기가, 그렇다고 기업에서 그걸 투자를 하겠어요? 근데 그런 시도를 계속 해야지. 뭐 10%가 뭡니까? 0.1% 성공 확률이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야 999개 실패해도 하나가 성공해서 이게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